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32년간 근육 경련과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정민수 박사입니다.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단순히 노화나 영양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확인한 결과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인 건 1993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리 경련은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 정도로 여겨졌죠.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경련으로 치부되던 증상 뒤에 치명적인 혈관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이죠. 특히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증상들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 뒤에는 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 심지어 뇌졸중의 전조 증상까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참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도움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알려드리지 못했던 진실과 제가 직접 확인한 응급대처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 중에 자주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팀의 상담을 요청한 69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될 것 같아서요. 박영자님은 평소에도 가끔 다리에 쥐가 나곤 하셨습니다. 보통은 종아리를 주물러주면 금방 풀리곤 했대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주물러 풀리겠지 하고 참으셨습니다. 왼쪽 종아리를 주물러도 보고 발을 뻗어도 보고 이런저런 자세를 취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전혀 가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대요. 그때부터 다리가 점점 붓기 시작했고 만져보니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리 색깔도 조금씩 창백해지는 것 같았고요. 다행히 함께 사시던 딸분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서둘러 전문가 상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박영자님은 괜찮다고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딸분이 강력하게 권유해서 결국 상담을 받으셨고 그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증상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박영자님의 혈관 중 하나가 좁아져 있었고 그날 밤에는 작은 혈전이 생기면서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난 거였어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증상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응급대처법을 모르시면 정말 위험한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영자님처럼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다리에 쥐가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갑작스러운 근육 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무리하면 근육이 놀라면서 쥐가 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 몸의 근육은 평소에 사용하던 만큼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한국노인체육학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 유연성이 30대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보다 경련 위험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근육이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무리해도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은철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간 건강 문제로 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서 산에 오르신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무리하게 등산을 하셨고 그날 밤부터 새벽마다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육통이려니 하고 넘기셨는데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불안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운동은 짧게,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에 무리하면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운동량을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10분 걸으셨다면 내일은 12분, 모레는 15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수분과 전해질 부족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원인이에요. 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근육이 움직이려면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꼭 필요하거든요.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여름철 노인의 40%가 탈수 상태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안 마시시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박지호 66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마다 쥐가 정말 잦았습니다. 특히 밤에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대요. 처음에는 냉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수분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어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물 섭취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고 권했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뒤로 정말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운동 직후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마신 물의 양을 기억하시나요? 충분히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쥐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대한심혈관학회의 최근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65세 이상에서 혈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요즘처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혈액순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숙 70세님 사례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분은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쥐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쪽 다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몇 주째 계속되니까 불안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관 협착이 발견된 거예요. 한쪽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그래서 그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혈전이 생겨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시고 체중을 적정하게 관리하시고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앉아 계실 때도 가끔씩 발목을 돌려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붓거나 창백해지거나 유난히 차갑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혈관 문제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혹시 최근에 다리 한쪽만 유난히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절대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물 부작용도 생각보다 정말 흔한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일부 혈압 조절제나 콜레스테롤 조절제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 약물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15%가 근육경련을 경험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죠. 스타틴 계열 약물이 특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미라 68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약을 바꾼 후부터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냥 나이 탓이거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가 복용하시는 약을 확인해 보니 새로 시작한 약 중 하나가 근육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의해서 약을 조정한 후에 정말 많이 개선되셨어요. 약 복용 후에 증상 변화가 있으시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날짜와 증상을 적어 두시면 나중에 전문가와 상담할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원래 조절하던 질환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담당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혹시 약을 드신 뒤에 쥐 증상이 심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잠자는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 오래 자면 경련이 정말 잘 와요. 특히 무거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눌리게 되거든요. 이 자세로 몇 시간씩 있으면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수면학회에서 노인 건강조사를 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40%가 수면 자세 때문에 다리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해요.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시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였던 거죠. 강철민 75세님 사례가 딱 그랬어요. 이분은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데 그 이불이 꽤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계속 눌려 있었고 새벽마다 쥐가 나서 깨는 일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불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발목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고 좀 더 가벼운 이불로 바꾸셨더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너무 높은 베개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무실 때 다리 밑에 받침을 두시나요? 안 두신다면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얇은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발목 밑에 받쳐도 되고 작은 베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말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경이나 내분비 질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한 원인이에요. 척추 협착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같은 게 원인일 수 있거든요. 이런 질환들은 신경을 압박하거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근육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내 신경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척추 질환 환자의 25%가 밤에 다리 경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다리로 가는 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운 겁니다. 정은희 69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외에도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함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신경 문제로 인한 쥐 증상이었던 거죠. 치료를 받으신 후에 경련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많이 호전되셨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신경이나 호르몬 기능을 점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경련 외에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정밀검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저림감, 마비감, 극심한 피로감,
체중 변화 같은 게 함께 있다면 단순한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쥐와 함께 마비감이나 피로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원인들을 알았으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먼저 올바른 수면 자세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은 쿠션을 받쳐주세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너무 두꺼운 쿠션은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얇고 부드러운 베개를 발목 밑에 두시면 됩니다. 발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시면 밤새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발목 밑에 받치는 겁니다. 높이 조절도 쉽고 딱딱하지 않아서 편하네요.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며칠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꼭 해주세요. 종아리와 발목을 스트레칭하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시면 밤새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무리한 동작은 근육 손상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거나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벽에 손을 대고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이 제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한 발씩 뒤로 빼면서 30초씩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늘리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물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시고 바나나나 견과류처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는 특히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큰 도움이 돼요. 견과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커피 한 잔 드셨으면 물 한 잔 더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병을 가까이 두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놓고 일시간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도 좋아요. 오늘은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장시간 앉아 계시면 혈액이 정체되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은 텔레비전 보시거나 스마트폰 하시면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정말 문제예요.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 가지 않게 조절하시면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물 마시러 가시거나 잠깐 창밖을 보러 가시거나 뭐라도 좋으니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 계신 채로도 발목을 10번씩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혹시 하루 종일 앉아 계신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생각보다 오래 앉아 계신다면 더 자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세요. 이게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추운 환경도 근육을 경직시켜서 쥐를 유발합니다.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겨울철이나 냉방이 강한 여름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추우면 자연스럽게 수축하거든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신다면 좋은 화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특히 밤새 켜놓고 주무시는 건 위험합니다.
타이머를 맞춰서 일정 시간 후에 꺼지도록 하시는 게 안전해요. 겨울철에는 얇은 양말을 신으시고 따뜻한 담요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레그워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종아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경련을 예방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요즘 밤에 다리가 시리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보온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체중이 되면 다리에 부담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우리 다리는 몸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리 근육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서 경련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볍게 걷기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단백질,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시면서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세요. 최근 체중 변화를 기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무게를 정기적으로 재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재시면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흡연과 과음은 혈액순환을 정말 심하게 방해합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과음하시면 탈수가 되고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술 드신 다음 날 아침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과 미네랄을 빼앗아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끊으시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줄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하루에 1개비씩 줄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개비 피우셨다면 일주일 동안 9개비로 줄이고 다음 주에는 8개비로 줄이는 식으로요. 음주는 일주일에 2번 이내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한 번 드실 때도 양을 줄이시고요. 소주 1병 드시던 걸 반병으로, 맥주 2캔 드시던 걸 1캔으로 줄여보세요. 혹시 술이나 담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더 심해지는 것 같으신가요? 느껴지신다면 꼭 줄이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습관들만 잘 지켜도 다리에 쥐로 고생하시는 빈도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하나하나 실천하시기 어려우시면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수면 자세부터, 내일은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와 응급대처 방법, 그리고 예방 습관까지 정말 자세하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질환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리가 붓고 혈전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생길 수 있고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시면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으시죠? 모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주무시기 전에 발목 밑에 작은 쿠션 하나를 받쳐두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수건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돌돌 말아서 발목 밑에 받쳐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경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쥐가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다리가 붓고 차가워진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밤중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응급실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호흡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아프다면 더더욱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혈전이 폐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과 다리 혈관 건강이 숨겨진 연결고리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과 혈관 건강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다리에 쥐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고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쥐를 예방하셨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